안녕하세요.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에티켓 골프 제 세 번째 샷을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티잉 그라운드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기를 진행하는 그런 그 방식, 순서, 그 언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지난번 그 언어 그 두 번째 샷 이야기를 할 때, 언어를 오너라고 HONOR이잖아요. 그거를 보통 이제 오너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두 번째 샷 덕분에 이제 잘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뭐 골프 용어에는 잘못 알고 있는 용어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때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골프장에 가면은 제일 싫어하는 샷이 어떤 샷입니까? 뭐 가장 볼타가로 이제 많이 먹게 되는 이제 오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비, 보통 그 오비라는 게 이제 out of bounds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out of bounds, B-O-U-N-C 이게 아니고요. bounce입니다. 그래서 bounce는 이게 튀다 그런 뜻이고, bounds는 경계. 그래서 어떠한 경계의 밖을 얘기하는 out of bounds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out of bounds가 어떻게 이제 벌타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뭐 2벌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1벌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벌타를 카운트하는 그러한 그 규칙, 그리고 또 룰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벌타를 어떻게 카운트하는지, 오비란 게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 해저드와는 또 어떻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싫어하는 샷이죠. 오비라고 하는데, 마인드 골프는 농담 삼아 이제 예전에 친구들과 내기를 하게 되면은 오비가 나면 오 뷰티풀 샷이라고 약간 놀리기도 하는데요. 뭐 어떤 징크스가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는 이 브랜드가 없는데 오비 맥주라는 게 있습니다. 크라운 맥주와 오비 맥주. 나이가 조금 이제 한 40 넘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럼 오비 맥주가 있었는데 그 그늘집에서 그 오비 맥주를 한때 안 팔았던, 못 팔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오비 맥주를 먹고 나면 그 오비가 좀 많이 난다라는 그런 징크스 때문에 크라운 맥주를 많이 먹었다는데, 요즘은 뭐 맥주 브랜드들이 다양하죠. 뭐 카스도 있고 뭐 하이트도 있고 뭐,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그런 브랜드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오비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싫어하는 이 오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팟캐스트가 아니죠.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하고 있는데, 그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를 잠깐 얘기 드리면, 혹시 팟캐스트 이미 듣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혹시 팟캐스트 다른 팟캐스트 들으시는데 마인드 골프에 또 팟캐스트 들으실 분들이 계시면 그 팟캐스트에서 마인드 골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잠깐 얘기가 딴 데서 했는데, 이 오비라는 것이 지금 이 마인드 골프의 에티켓 골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과연 이게 1벌타인지 2벌타인지, 이 1벌타인지 2벌타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게 맞을까요? 뭐 1벌타 손 들어 보시고요. 2벌타가 있는데, 실제 그 오비라는 거는 1벌타가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2벌타라고 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왜 2벌타라고 알고 있는지를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1벌타와 2벌타의 가장 큰 그 차이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오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보통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 할 때 많이 그러죠. 그래서 여기 티 마커가 있고, 여기 이렇게 페어웨이가 있고요. 여기 뭐 그린이 있다 치면, 그래서 어떠한 샷을 여기서 티샷을 이렇게 날렸는데 공이 여기 잘 페어웨이에 잘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쪽이 오비였다. 이쪽이 오비였는데 공이 뭐 이렇게 날아갔다. 그래서 공이 이쪽에 가게 되면 실제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하게 되는지를 이제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오비라는 것은 out of bounds, 말 그대로 그 어떠한 경계에 아예 밖에 나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out of bounds이기 때문에 그 거꾸로는 IB라고 있습니다. 이 IB. 이 말은 잘 안 쓰죠. inbounds. 그래서 인바운스인 데는 실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실제 할 수 있는 경기 지역이고, 아웃 오브 바운스는 경기를 할 수 없는 경기 외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바운스에 있으면 실제 우리가 플레이를, 심지어는 공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축구를 하는데 그 사이드라인이나 그 엔드라인, 그 축구장에 이렇게 가운데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농구도 그렇고 농구는 만약 이렇게 돼 있겠죠. 뭐 다 같이 얘기하면 이 사각형 선상을 만약에 벗어나면 축구나 농구 다 뭐 배구도 마찬가지고 공이 만약 이렇게 있으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아웃 오브 바운스입니다. 여기 있는 공들은 각각의 룰에 의해서 이제 어떠한 처리를 하죠. 야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으면 뭐 1루, 2루, 3루 이렇게 있으면 공이 만약 여기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파울이라고 하죠. 실제 경기를 다시 하는 거죠. 이거는 노카운트를 하고 축구도 만약에 공이 이렇게 밖에 나가 있으면 드로우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을 던지는 것도 하고 그 농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이드라인 나가면 이제 패스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 골프라는 건 이러한 특정 모양의 경기장이 있진 않지만 나름의 어떠한 경계가 있어서 그 경계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제 그 아예 그게 경계 바깥에서 우리가 플레이할 수 없으면 그걸 오비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오비라는 거는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계를 표시하는데 두 가지예요. 라인, 선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 어떤 말뚝, 그 영어로는 스테이크라고 하는데 먹는 스테이크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말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이 뭐냐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흰색. 그래서 화이트 스테이크, 뭐 화이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선 자체가 이렇게 어떤 락커 같은 거로 흰 선을 이렇게 쭉 그려놓은 데도 있고요. 요 중간중간에 말뚝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첫 번 있는 바로 공이 만약에 요 근처 떨어지면은 요 바로 공 사이를 공을 두고 양쪽에 있는 말뚝을 직선선상으로 연결해서 이 공이 직선선상의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를 보고서 이제 오비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지역이 오비냐 아니냐는 이렇게 선으로 하얀색으로 선으로 돼 있든지 말뚝으로 돼 있든지 그 지역이 하얀색으로 돼 있으면 오비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이거와 반대로 이제 해저드라는 게 있죠. 해저드. H-A-Z-A-R-D. 그 해저드 지역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 오늘 해저드에 대한 뭐 아주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오비랑의 차이점은 이게 오비라면 해저드는 색깔이 빨간색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노란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레터럴 해저드라고 하고 노란색은 일반 해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둘 다 똑같이 선이나 말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이 하얀색이냐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에 따라서 오비냐 해저드냐 해저드에서도 레터럴 해저드냐 일반 해저드냐로 이렇게 경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벌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벌타 기준으로 보면 오비라는 건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친 샷이 경기장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타수는 실제 간 거리가 카운트가 안 되는 겁니다. 카운트라고 하면 좀 그런데 타수는 카운트 되지만 그 날아간 거리, 공이 간 지점까지 간 것은 무효가 됩니다. 결국 굉장히 큰 손해죠. 치기는 한타를 쳤는데 날아간 거리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오비는 기본적인 기준이 오비로 공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공은 바로 전 오비를 쳤던 그 지점에서 다시 쳐야 합니다. 대신 오비로 날아갔기 때문에 1벌타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카운트를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울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티샷을 쳤는데 공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 먼저 티샷을 쳤으니까 한타를 친 거죠. 한타, 티샷. 그 다음에 오비 지역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비로 인해서 또 한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오비 규정은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쳤던 자리에서 티잉 그라운드에서 다시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치는 것이 세타째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세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친 게 글자가 안 나오는데 1타, 그 다음에 세타. 그래서 이 사람이 오비를 한번 내면 여기서 치는 샷이 세 번째 샷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기서 만약 A란 사람이 오비를 냈고 B란 사람이 오비를 내지 않았으면 A란 사람은 다시 칠 때 세 번째 타지만 B란 사람은 첫 번째 타를 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게 두 타 차를 나타내서 실제 오비가 2벌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뭐
해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룰에 의하면 오비는 1벌타라는 거죠. 왜냐하면 친 게 하나고 오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벌타가 하나라는 거지 실제 오비로 생긴 걸로 해서 2벌타를 준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벌타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세 번째 타를 친 게 또 오비가 됐어요. 참 운도 안 좋죠. 내기를 하면 이 B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친 공이 만약에 또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다시 또 1벌타를 먹고 5번째 타를 여기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B는 오비가 나지 않고 곧바로 페어웨이에 떨어졌으면 그렇다고 그 오비의 벌타가 네 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오비는 1벌타고 실제 날아간 거리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치 더 2타 또는 뭐 4타처럼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는 오비는 1벌타가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야 오비는 1벌타 2벌타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오비는 1벌타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카운트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어떤 선수가 계속 오비를 내면 1, 3, 5, 7, 9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카운트가 이제 티샷 말고 이제 페어웨이에서 이제 친 샷이 그렇게 됐을 때도 한번 응용을 해서 카운트를 해보죠. B라는 사람이, B는 잘 쳤잖아요, 드라이버를.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쳐서 공이 여기 떨어졌는데, 이제 세컨샷을 치려고 이렇게 딱 쳤는데, 그린을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쉔크가 나서 여기서 죽었어요. 여긴 여전히 오비 지역이고요. 그럼 B라는 사람은 이제 티샷으로 한타를 쳤죠. 그 다음에 여기서 페어웨이에서 세컨샷, 세컨샷으로 두 번째 이제 쳤는데 그 공이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 드렸던 대로 이 샷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오비가 냈기 때문에 한타를 또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컨샷도 한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서 다시 쳐야 되죠. 그럼 여기서 치는 타수가 한타 쳤고 2타 쳤고 3타 쳤고 여기서 치는 게 네 번째 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친 게 그린에 올라오면 소위 얘기하는 4온이 되는 거죠. 여기서 투퍼스를 하면 이제 더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비는 그렇게 이제 일단 죽으면은 한타를 더하면 되고 그 죽었던 지점, 공이 오비 지점을 간 지점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그 다음에 이제 드롭을 하고 이제 치게 되는데 그때 마치 치는 게 마치 2타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한타 날아간 거 손해봤고 그 다음에 벌타 하나 먹기 때문에 마치 이제 2타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또 오비가 났다. 그러면 이게 6번째 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비는 그렇게 카운트, 이런 메커니즘으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비와 달리 해저드는 또 이제 오비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해저드도 똑같이 1벌타가 이제 적용이 되죠. 만약에 이제 해저드는 근데 또 가장 큰 차이는 반대로 저쪽 지역은 오비였는데 이쪽 지역이 이제 해저드라고 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라서 쳤는데 어떤 사람 공이 A라는 사람은 저쪽으로 갔고 B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해저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저드는 자신이 칠 수 있으면 이 위험을 감수하고 칠 수 있는 게 해저드입니다. 여기는 해저드는 경기장의 안에 있지만 위험한 곳이지 못 치게 하는 곳은 아니에요. 오비는 이 지역이 위험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공도 뭐 아주 편안하게 잘 있지만 이쪽은 오비라고 정해놓으면 이쪽은 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해저드는 아무리 어려운 위치더라도 내가 심지어 워터 해저드도 해저드잖아요. 물에 있더라도 내가 치겠다고 하면 선택하면 칠 수 있습니다. 단지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B가 이렇게 날라왔는데 여기서 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못 쳐서 언플레이어블이 된 상태에서 이제 드롭을 하게 되면 그 아까 얘기했던 레터럴 워터 해저드냐 일반 해저드냐에 따라서 그 드롭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또 마인드 골프와 에티켓 골프에서 또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B라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다시 치는 방법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근처에서 다시 치게 되죠. 그래서 이 근처 어딘가에서 다시 드롭을 하게 칠 때 한 벌타를 먹지만 오비랑 가장 다른 거는 이만큼의 거리를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샷을 한번 쳤으면 한타, 티샷. 그 다음에 뭐 플레이를 못하는 벌타를 먹으면 두 번째 타가 또 벌타 한 샷. 그 다음 여기서 치는 게 세 번째 서드샷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곧바로 올리면 3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퍼스라면 파도 하는 거예요. 파4일 경우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만약에 쳤는데 여기서 친 게 4타째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오비를 하게 되면 4온이 되는 거고 해저드 같은 경우는
네, 3온도 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겠지만 만약에 해저드에서 친 공이 여기 들어갔고 거리 이득이 요만큼밖에 안 봤으면 사실 오비랑 거의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오비는 거리가 인정이 안 되는 거고 해저드는 실제 친 거리가 인정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미국이나 일반 다른 나라 골프장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 한국 골프장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다른 지역과 다르게 OBT라는 게 존재합니다. 많이들 골프장을 가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그 티샷을 했을 경우에 페어웨이에 여기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OBT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OBT. 그건 뭐냐 하면 실제 어떠한 그 경기를 할 때 너무 여기서 계속 치게 되면 경기 진행이 빨리 안 되니까 오비가 만약에 여기서 친 샷이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오비가 나게 되면 그 다음 샷을 여기서 치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여기 와서 치는데 여기에서 치는 샷이 몇 번째 샷이냐를 보시면 알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치는 샷이 이제 이쪽 그린으로 치게 되는 샷이 네 번째 샷이 됩니다. 왜냐하면 티샷 하나 쳤죠. 여기서 오비라서 두 번째 벌타를 먹었죠. 그리고 OBT라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로컬 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골프장의 로컬 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OBT에서 치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친 샷이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죠. 실제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잘못 치면 또 오비가 생기면 여기서 다섯 번째 타를 쳐야 되겠지만 우리 아마추어 그 경기에서는 경기 진행 속도도 있고 하니까 실제 세 번째 친 샷이 여기까지 잘 왔다 하고 여기서 친 샷이 그러면 네 번째 샷이 되게 되는 그렇게 하는 거죠. 때로는 뭐 골프를 그 많이 치시는, 그러니까 개수를 많이 치시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여기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힘들게 오는 것보다 일부러 내지는 않겠지만 오비가 나면 실제 여기서 치는 타수가 네 번째 타수가 되는 게 어떤 경우는 OBT가 상당히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마인드 골프가 한국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출장 갔을 때 어떤 데는 이 거리가 무려 OBT의 위치가 300야드, 300m 정도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는 게 굉장히 짧은 거죠. 파포 같은 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일부러 오비를 내는 게 뭐 보통 트리플 보기 이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건데 뭐 이거 일부러 이용해서 치는 건 또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마인드 골프의 에티켓 골프에서는 오비와 해저드 그리고 또 오비의 벌타는 어떻게 카운트하는 건지 그래서 뭐 이번 이 강좌를 통해서 오비라는 거는 정확히 벌타가 한 벌타라는 거고 오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났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건지 잘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비와 해저드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라는 그리고 색깔로도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다르게 있다라는 것도 아시게 되면 실제 골프장 가서 그 말뚝의 색깔이 무엇인지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도 나름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어가는 지역이 오비 지역인지 해저드 지역인지도 구분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벌타 카운트를 잘 해야 또 본의 아니게 동반자에게 내가 그 타수를 속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오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뭐 오비는 많이 안 내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뭐 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다음번 네 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